안녕하십니까. 태상의 개법인의 이경건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왁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 동영상 강의는 가시라는 형님에게 마칩니다. 자꾸 물어보셔가지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태충과 퇴직연금의 일반 회계 기준과 IFRS상의 왁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꾸 형님이 이제 매 분기마다 이 왁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바람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획기적인 왁구는 그게 뭐냐? 일단 왁구는 일단 저기 우리 그 건설 현장에 나 뭐 가구 뭐 이런 거 할 때 높이나 이런 틈 이런 것이 없게 딱 맞게 하는 게 왁구라는 속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장 그 받침대로 살짝 쪼가리를 이렇게 받쳐 놓잖아요. 요걸 왁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 획기적인 왁구는 어떤 증감이 맞고 그 증감이 어떤 레퍼 돼야 되는 숫자와 이제 일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왁구가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먼저 오늘 시간상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태충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그 왁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은 퇴직 추계액을 태충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제 기말이 되는 과정 일단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기초에다가 플러스 퇴직급여 퇴직금 설정액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퇴직금 지급액 했을 때 이제 기말 대충이 되겠죠. 뭐 관계사 전입이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충 설정액이라는 그 증가 부분은 우리 퇴직급여 뭐 손익계산서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개발비, 뭐 경상개발비 이렇게 여러 계정 과목이 쪼개져 있을 텐데 그것의 합계액과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뭐 간단하죠. 납입액, 그다음에 이자 수익으로 인한 증가액,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에 의한 마이너스 차감액을 했을 때 이제 기초에서 증감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기말 금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이 대충과 퇴직연금의 왁구가 굉장히 뭐 간단하죠.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세무조정에서 이 증감액이 대충과 퇴직연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IFRS의 대충과 퇴직연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IFRS를 공부할 때 이게 뭐 이해가 안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대충을 하면 기초,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IFRS는 기본적으로 대충 추계액을 대충으로 잡는 게 아니라, 대직 추계액을 추계액으로 잡는, 충당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서 계산이 되죠. 보험수리적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3년 후에 퇴직할 것 같다. 통계적으로 보니. 그리고 급여 인상률은 뭐 매년 한 3%에서 5%뭐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가 이제 통계치가 나올 것이니까. 한 사람이 이제 3년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퇴직 연봉이 한 3% 정도씩 인상하니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일 것이고, 이거를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 이것이 이제 결국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뭐 태충이 될 텐데 따라서 이거는 이제 태충 그 보고서 보험계리 보고서에 이제 다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 플러스 뭐 단기 근무 원가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플러스 이자 비용 현재 가치 평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 자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예상했던 숫자와 단기 실제 숫자의 차이를 우리가 보험 수리적 손익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예전에 뭐 용어들이 뭐 재측정 요소에 뭐 이런 용어들로 바뀌었는데 저는 일단 보험 수리적 손익으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험 수리적 손익을 한 게 이제 기말 대충 금액이 되겠지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뭐 기초 플러스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이자 수익, 실제 이자 수익이 이제 플러스 돼서 기말이 되는데, IFRS에서는 좀 쪼개놨습니다. 기대 수익이라는 부분과 그 어떤 이자 수익과 기대 수익의 차이를 이제 보험 수리적 손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따라서 연금은 기초 플러스 기대 수익 플러스 납입액 빼기 지급액, 퇴직금으로 인한 지급액 플러스 마이너스 보험 수리적 손익을 했을 때 이제 기말 잔액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 아까 퇴직연금의 기대 수익이라는 부분은 예, 우리 일반적인 이자 수익이라고 계산을 하지 않고 퇴직급여 마이너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충의 증감액이었던 단기근무 원가, 이자 비용에다가 마이너스 퇴직연금의 기대 수익을 해야지 재무제표상에 이제 퇴직급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태충의 증가 부분이었던 두 요소, 그리고 퇴직연금의 증가 부분이었던 기대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우리 손익계산서, 뭐 재정학과명서, 개발비, 경상개발비에 있는 퇴직급여와 일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수리적 손익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험수리적 손익은 이제 이익여금으로 보통 처리를 하죠. 그래서 태충과 퇴직연금의 증감 요소였던 그 보험수리적 손익이 이제 이익여금하고 이제 이익여금 가산이나 차감 금액과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연범위세 회계가 들어가죠. 예. 결국 이제 보통 22%로 이렇게 가만히 됐을 텐데 태충과 보험연금의 그 보험수리적 손익의 22%를 차감한 금액이 이익여금 조정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왁구고요. IFRS는 이렇게 퇴충과 퇴직연금의 증감 요소가 일반 회계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적인 어떤 부분과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세무조정이 엄청나게 나오죠. 일단 뭐 보험 수리적 손익 이 부분을 기타로 조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퇴직급여도 우리가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퇴직연금의 대충과 퇴직연금의 일반회계 기준 IFRS상의 기준의 이제 왁구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흔하게 또 유형자산의 왁구가 참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재무팀에서 결산을 하고 예, 뭐 마지막으로 이게 맞춰보지 않는 한번 체크를 해보지 않는 과정을 안 거친다면 예, 유형자산 왁구도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유형자산 왁구는 뭐 그래도 대충보다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초가 있을 것이고 뭐 취득원가 쪽을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증가액으로서 취득액이 있을 것이고요. 예, 감소액으로 이제 처분액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걸 하면 이제 재무제표상의 기말금액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감가상각누계액도 증가금액인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감소 요인인 처분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예, 기말 잔액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서 뭐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건가 대체, 건설 중인 자산에서 대체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까지 이제 맞추면 왁구가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는 우리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뭐 재정원가, 경상개발비, 개발비 등으로 배부된 예, 개발비 총액, 감가상각비 총액과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 금액은 이제 우리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비의 처분가액 마이너스 하면 이제 순 장부 금액의 처분가액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처분가액과의 차이가 우리 손익계산서의 처분손익으로 잘 레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명세서가 또 있죠. 고정자산 대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기초, 기말 금액들이 전부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고정자산 대장까지도 일치해야 되는 것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도전이나 여러 가지 회계 프로그램의 경우에 잔존 고정자산과 양도한 고정자산은 또 별도로 명세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플러스 가산했을 때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하는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왁구까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떤 평가 개념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매도 가능 증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주식
보유한 주식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20% 미만의 보유 주식. 뭐 증가 요소는 이제 취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체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뭐 좀 제외를 해두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그다음에 평가는 뭐 증가 요소일 수도 있고 감소 요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상,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 요소겠죠. 이런 것들이 왁구가 맞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과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잘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손상의 경우에도 이제 영업의 비용의 손상차손으로 잘 레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가 같은 부분은 이제 손익으로 되어 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요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도 이제 이연법인세 부분이 이제 가만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계를 하는 여러 가지 법인들의 경우에는 따라서 평가 손익 뭐 주식의 평가 손익이 100이다라고 하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거기에 22%를 차감한 금액인 100이라고 하면 88 정도가 되겠죠? 88 정도가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으로 이제 증감액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결국 왁구.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 어떤 요소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말 금액이 재무제표랑 일치하고, 그다음에 증감 요소들이 어떤 재무제표에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일치를 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왁구라고 우리가 칭해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감사인들이 왜 이 왁구에 참 몰두하느냐? 예, 사실은 현금 흐름표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현금 흐름표가 유형자산, 대출,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 흐름표의 그런 증감 요소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왁구 굉장히 좀 왁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뉴스텝 같이 일하면 왁구 맞췄냐고 막 이런 얘기부터 할 정도로 굉장히 왁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뭐 실질이 중요하냐? 중요할 수도 있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